안녕하십니까. 공부하고 투자합시다. 공투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유명한 지수, 나스닥 100 지수의 ETF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나스닥 100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ETF를 소개 및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시청자분의 질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100은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금융 종목을 제외하고 시가총액이 큰 100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그렇다면 나스닥 시장은 무엇일까요? 나스닥 시장은 기술주 중심의 시장이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거래소입니다. 1위는 뉴욕 증권거래소, NYSE 또는 나이스라고 불립니다. 참고로 국내의 한국 거래소는 세계 거래소 중에서 10위 정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미국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S&P 500 종목이랑 나스닥 100 종목이랑 겹치는 것이 있는데 왜 그런 거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는 뉴욕 증권 거래소와 나스닥 시장이 있으며 이 두 거래소가 세계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뉴욕 증권 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500개의 기업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스닥 100의 상위 종목 10개를 보시면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종목들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구글의 알파벳, 페이스북, 엔비디아, 페이팔, 인텔입니다. 상위 10종목은 모두 기술주이며 지수 내 비중은 51%입니다. 나스닥 100은 S&P 500과 더불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지수 중 하나입니다. 워렌 버핏은 2013년 연례 서한에서 S&P 500 지수를 강력하게 추천하였습니다. 연례 서한은 자신에게 자산을 맡기는 투자자들에게 매년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전략 또는 가치관 등이 담겨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 편지를 보면서 더 많은 자산을 맡길지 아니면 자산을 회수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워렌 버핏은 2013년 편지에서 자산의 10%를 국채에 투자하고 나머지 90%를 S&P 500 지수에 투자라고 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자 워렌 버핏이 S&P 500에 투자라고 했는데 저는 왜 나스닥 100을 말씀드리는 걸까요? 워렌 버핏은 2018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내가 기술주를 잘못 봤다 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워렌 버핏은 이날 연례 주총 행사에서 투자자들에게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아마존과 알파벳에 투자하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등장한 피터 린치입니다. 피터 린치도 자신의 저서에서 기술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2000년에 쓴 내용입니다. 현재 가장 뜨거운 화두는 인터넷이지만 아직 나는 이 분야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워렌 버핏을 포함해 많은 위대한 투자자들은 나처럼 기술을 어려워했다. 즉 워렌 버핏뿐 아니라 피터 린치도 기술주에 대한 전망을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도 투자를 주저했던 기술주, 그리고 대부분이 기술주로만 구성된 나스닥 100은 정말 좋은 지수일까요? 다음은 S&P 500과 나스닥 100을 비교한 그래프 및 표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나스닥 100이 2003년도부터 S&P 500보다 더 높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년 단위로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S&P 500보다 나스닥 100이 항상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더 커지고 있고 더 커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빅데이터, AI, 자율주행, 우주항공, 로봇, 생명공학 등 미래가 유망한 산업들은 모두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수들보다 기술주의 비중이 높은 나스닥 100이 저는 앞으로도 수익성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스닥 100 ETF, 국내 ETF 3종과 해외 ETF 2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년 투자했을 경우와 적립식 투자했을 경우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내 상장된 ETF로는 타이거, 킨덱스, 그리고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이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는 미래, 한투, KB입니다. 상장일은 타이거가 2010년, 킨덱스와 KB는 작년 4분기에 상장하였습니다. 자산 규모는 타이거가 가장 크며 한 주당 가격은 타이거가 64,000원, 킨덱스와 KB스타가 11,000원 수준입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타이거는 약 90억원, 킨덱스는 23억원, KB는 64억원입니다. 수수료는 타이거와 킨덱스가 0.07%, KB는 0.021%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타이거가 0.08%이며 킨덱스와 KB는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분배금이 없었습니다. 해외 상장 ETF를 보시면 QQQ와 QQQM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인베스코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QQQ는 1999년도에 상장, QQQM은 2020년 10월에 상장되었습니다. 자산 규모는 175조 원과 6,420억 원입니다. 한 주당 가격은 QQQ가 35만원, QQQM이 14만 5천원입니다. 거래대금은 9.5조 원과 158억 원이며 수수료는 0.2%와 0.15%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 5가지 ETF는 모두 나스닥 100이라는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규모 또는 수수료를 보시고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물론 국내 상장과 해외 상장은 세금 및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제가 다음 장에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KB와 QQQM을 가지고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KB를 고른 이유는 거래대금도 다른 것에 비해 나쁘지 않고 수수료가 가장 저렴해서이며 QQQM을 고른 이유는 QQQ에 비해 한 주당 가격 부담이 적고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배당 수익률의 경우 KB는 타이거의 배당 수익률로, QQQM은 QQQ의 배당 수익률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과 QQQM을 1년 전에 매수를 했다면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한 순수익률은 얼마나 될까요? 먼저 작년 2월 말에 KB스타에 500만원을 투자한 경우입니다. 나스닥 100은 1년간 52% 상승하였습니다. 수익금은 260만원이지만 매매 차익의 배당 소득세, 거래 수수료, 분배금의 세금, 운용 보수를 제외하면 52%가 44%로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QQQM을 샀더라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거래수수료, 분배금 세금, 운용보수, 환전수수료를 감안하면 순수익률이 49%가 됩니다. KB스타를 매수한 것보다 조금 높은 수익률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ETF는 매매 차익의 25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5천만원어치를 작년에 매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 금액은 2,600만원입니다. 여러분, 국내 ETF에 투자할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 6%에서 42%까지 적용이 되는데 저는 24%를 예시로 적용하겠습니다. 종합소득이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일 경우 24%가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은 522만원인데 이 부분은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냥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4% 세금을 적용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별도로 찾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찌됐든 작년 2월 말에 나스닥 100 ETF에 5천만원을 투자하셨다면 KB스타의 경우 42.9%, QQQM의 경우 43%의 순수익률로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5억 원을 투자했다면 KB스타는 39.8%, QQQM은 38.8% 수익이 나게 됩니다. 세금을 정말 많이 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과 수수료를 떼가는 것에 비하면 국내 ETF를 고르냐, 해외 ETF를 고르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적립식 투자 수익률 비교입니다. 매달 50만원씩 5년, 10년, 20년 투자했을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5년 동안 투자한 금액은 3천만원이며 나스닥 100의 수익률은 93%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인데 이 수익률은 나스닥 100의 5년 수익률이 아니라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입니다. 참고로 나스닥 100 지수의 5년 수익률은 190%입니다. KB스타에 투자했을 시 76%의 수익률, QQQM에 투자했을 시 78%의 수익률이 발생하였습니다. 10년 동안 적립식 투자를 했다면 총 투자 금액은 6천만원이며 수익률은 203%입니다. KB스타에 투자했을 시 수익률은 157%, QQQM은 159%입니다. 만약 20년 동안 매달 50만원씩 나스닥 100 ETF를 매수했다면 총 투자 금액은 1억 2천만원이며 수익률은 477%입니다. 상승률이 정말 너무 높습니다. KB스타에 투자했을 시 362%의 순수익률, QQQM에 투자했을 시 367%의 순수익률이 발생합니다. 세금과 수수료가 정말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20년 동안 적립식으로 투자했다면 1억 2천만원으로 4억 4천만원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매달 50만원씩 연 4% 적금을 넣었다면 어떨까요? 나스닥 100에 비해 수익률이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적금에 투자하지 마시고 투자 금액과 투자 기간을 잘 고려하셔서 국내 ETF와 해외 ETF 중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 잘 따져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공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4가지입니다. 저의 분석 및 시각은 정답이 아닌 개인 의견에 불과합니다. 다른 유튜브 영상, 책이나 리포트 등 다른 매체로 더 공부하시고 투자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손실 가능성이 0인 주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절대로 잃지 않는 방법, 100% 수익을 내는 종목,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전한 종목들도 손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분산 투자와 분할 매매입니다. ETF를 매수하는 것은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ETF에 자산 전부를 한 번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매수한 시점이 최고 가격일 경우 아무리 유망한 ETF더라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산을 잘 나눠서 분할 매매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계좌로 ETF에 투자하실 경우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쉽게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로 투자하실 경우 해외에 상장된 ETF는 매수하실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시청자분의 질문입니다. 먼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나스닥 100이 S&P 500보다 더 수익률이 좋은데 왜 전문가들은 S&P 500을 추천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위 질문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추천할 때는 수익률만큼 그 주식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S&P 500은 나스닥 100에 비해 안정성에 있어서는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S&P 500은 500 종목이 포함되어 있으니 100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나스닥 100보다 변동성이 작아서 더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는 S&P 500은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시장 종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니
더 분산 투자 효과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100은 기술주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아래 섹터 현황을 보시면 나스닥 100은 기술 서비스와 전자기술 종목이 거의 60%입니다. 그리고 금융주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S&P 500은 기술주도 포함하고 있지만 금융주, 소비재 등 더 다양한 섹터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지는 않아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술주가 앞으로 더 유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스닥 100을 더 좋아합니다. 부족한 답변이지만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공투였습니다.